식사만 하실 수는 없잖아요. 사이에 음료를 드시고 싶은데 가공 음료는 못 드시게 했으니까 사실 커피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보시면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임상영양사 이현미입니다. 오늘 주제는 저요드식입니다. 방사성 요드 치료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저요드식을 2주간 하셔야 되는데요. 저요드식을 하실 때 좀 막막한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의 고충을 풀어드리고자 마트에 나와봤습니다. 저와 함께 마트를 돌면서 저요드식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사실 저요드식에 대한 교육을 영양사로부터 아마 받고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에 오시면 막상 무엇을 해 먹어야 할까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제가 식품들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신 인쇄물이 있을 텐데요. 인쇄물에 허용식품과 금지식품이 나눠져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허용식품 드실 수 있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과일 코너에 왔어요. 과일을 보시면은 참 맛있는 과일이 많죠. 근데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 게 수입 과일이 되냐 하고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물론 토종 과일, 우리나라에서 나는 뭐 자두, 살구, 사과 이런 것들 다 모두 되고요. 그리고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망고, 체리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생과일은 다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껍질을 먹어도 되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드셔도 되세요. 잘 닦아서 껍질까지 모두 드시면 되고요. 굳이 씨까지 뭐 다 드시려고 하진 마시고요. 작은 씨앗은 삼키셔도 되지만 뭐 수박 씨 같은 거는 굳이 드시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으세요. 다음은 채소 코너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양배추도 있고 배추, 양파, 우리가 많이 먹는 파, 그리고 오이, 깻잎, 고추가 있는데요. 다 드셔도 돼요. 다만 깨끗하게 잘 세척해서 드시고요. 어떻게 먹느냐라고 또 질문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생으로 잘 닦아서 드실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오이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식초, 설탕에 정제소금에 절여서 드셔야 하고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저요드식이라는 것은 요드의 섭취량을 최대한 줄이는 거기 때문에요. 소금이 중요한 거 아시죠? 소금은 꼭 정제소금, 맛소금을 쓰셔야 해요. 그래서 요리할 때는 꼭 정제소금, 맛소금을 가미해서 맛있게 간을 하셔야 됩니다. 양파나 파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양념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여기에는 없지만 마늘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뭘 무칠 때나 볶으실 때 마늘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밭에서 나는 채소는 다 드시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 뭔지 아시죠?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는 요드의 함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2주간은 꼭 드시지 마셔야 돼요. 여기 이제 배추가 자그마한 게 있는데요. 사실 여기가 병원 원내마트거든요. 그래서 채소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김치가 드시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나 배추를 이렇게 잘 썰어서 우리가 절일 때 보통 천일염을 쓰는데 천일염은 요드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정제소금에 절여놨다가 고춧가루, 생강, 파, 마늘 섞어서 정제소금으로 만든 김치를 드셔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옆으로 왔더니 구운 계란이 있네요. 계란의 노른자에는 요드가 많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2주간 요드의 섭취량을 최대한 줄이는 거니까요. 구운 계란을 까서 노른자는 쏙 빼시고요. 흰자 위주로, 단백질이 많은 흰자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또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흔히 반찬으로 많이 먹는 두부가 있어요. 받으신 인쇄물 교육자료에 보시면 두부가 금지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부는 보통 응고제로 바다에서 나는 해수를 이용한 응고제를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저요드식을 하는 기간은 두부를 2주간 드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마트에는 진짜 음료수가 많잖아요. 주스도 많고
네, 주스에 대한 걸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많이 질문하시는 게 오렌지 주스 같은 게 되냐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100%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드셔도 돼요. 하지만 저희가 권장을 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생과일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첨가물들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식이섬유가 많은 생과일 쪽으로 드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변비가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네, 옆으로 오니까 요즘 많이 알고 계신 환자용 식품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끼니를 거르시게 되거나 아니면 밥을 좀 잘 못해 드실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환자용 식품이 조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환자용 식품이 보시다시피 좀 종류가 많아요. 고르기가 좀 힘드실 텐데요. 이제 이 영상 옆에 표를 좀 띄워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요드가 없는 환자용 식품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드의 함량이 아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무요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식사를 좀 대용할 수가 있어요. 한 캔 정도를 드시면 한 밥 3분의 1공기, 그 다음에 단백질에 해당하는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양, 채소 한 접시 정도 드시는 것만큼의 영양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어디 이동을 하시거나 도시락을 싸 가셔야 되거나 간식으로 드시고 싶을 때는 좀 이용하셔도 괜찮으세요.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 마트에 가면은 사실 유제품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우유도 있고 요구르트도 있고 딸기 우유도 있고 두유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요드의 함량이 유제품에는 좀 높아요. 저요드식을 하시는 2주간은 이 유제품 코너는 패스, 지나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사지도 않도록 조금 주의해 주세요. 저요드식을 하실 때 사실은 제일 좀 곤란해 하시는 게 가공식품을 못 드시게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드실 만한 간식이 없다라고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럴 때는 이제 견과류를 많이 생각을 하시고 또 볶음콩에 대한 질문도 좀 하시는데요. 국내산이면 가능하세요. 그래서 볶음콩, 땅콩이나 검은콩 중에서 국내산 제품으로 간식으로 드시면 괜찮습니다. 식사만 하실 수는 없잖아요. 사이에 음료를 드시고 싶은데 가공 음료는 못 드시게 했으니까 사실 커피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보시면 여러 가지 커피들이 있는데요. 크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믹스 커피라고 그냥 흔히 얘기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안 드셨으면 좋겠고, 옆에 보이시는 이제 알커피, 뭔가 이렇게 물을 내려서 드실 수 있는 아메리카노, 이런 거는 가능하세요. 그래서 충분히 커피든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니까 양념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 질문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게 장에 대한 질문이시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쌈장도 있고 고추장도 있는데요. 장들을 조제할 때 천일염을 좀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천일염에는 요드가 들어있으니까 정제소금으로 만든 장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 원재료들을 보시고 정제소금이 들어가 있는지 천일염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고 천일염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요. 정제소금으로 만든 장이면 가능합니다.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소금. 병원 마트에다 보니까 사실 소금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 천일염으로 만든 맛소금이 있고 그 다음에 황토 소금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다 천일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은 안 되고요. 알려드렸듯이 정제소금으로 만든 맛소금이나 아니면 정제염 100%짜리 소금도 팔아요. 그리고 무요드 소금도 사실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무요드 소금, 정제소금 또는 정제소금으로 만든 맛소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념에 대한 질문을 또 많이 하세요. 소금으로만 양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기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참기름도 괜찮고요. 그다음 들기름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많이 쓰시는 올리브유, 포도씨유, 카놀라유, 각종 식물성 기름은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밀가루를 정제소금으로 반죽을 해서 채소를 썰어 놓고 부침개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금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외에 후추,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설탕 가능하고요. 식초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새콤달콤하게 양념해서 드시는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또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이제 우리가 제일 반찬으로 많이 먹는 김이 있는데요. 당연히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바다에서 나는 해조에는 진짜 요도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김뿐만이 아니라 파래, 물미역, 매생이, 물에서 건진 해조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2주간만 좀 참아주세요. 그리고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즘은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 즉석밥을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쌀로 만든 거기 때문에요. 가능하십니다. 밥을 혼자 다 드시기 힘들거나 아니면은 여러 번 하시기 좀 힘들 때는요. 즉석밥 이용하셔도 됩니다.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식단을 어떻게 차려야 하느냐 하고 좀 질문을 또 하시거든요. 한번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 주식인 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밥을 기준으로 쌀밥이든 국내산 잡곡을 이용한 잡곡밥을 드시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밥을 하나 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이 필요하시다면 고기 가능하신 거 아시죠? 고기는 하루에 돼지고기든 쇠고기든 다 합쳐서 150g이 가능하세요. 양지 같은 거를 기름에 달달달달 볶다가 무, 콩나물을 넣고 국을 끓여주셔도 돼요. 단 소금은 정제소금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소는 항상 정제소금으로 간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이 무침도 가능하시고요. 콩나물 무침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애호박을 총총총총 썰어서 기름에 달달 볶다가 정제소금으로 간을 맛있게 하셔도 됩니다. 간식이 필요한 경우는 과일 가능하세요. 과일 많이 드셔주시고요. 그리고 견과류는 국내산 견과류여야 돼요. 볶은 땅콩 같은 거 같이 곁들여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꼭 외식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도시락을 싸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집에서 지은 밥을 같이 싸갖고 가셔도 되는데요. 이거는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예 굶겠다, 이 기회에 살을 한번 빼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는데 영양불량으로 오시는 분도 아주 드물게 있거든요. 그래서 굶지 마시고요. 도시락에는 물론 이제 밥을 이용해서 내가 직접 반찬을 만들어서 싸 갖고 가셔도 되고요. 그게 좀 불편하시면 영양음료 같은 걸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기 들으셨죠? 식빵은 하루에 한 2-3장 정도, 우유 식빵이 아닌 이렇게 네모진 식빵에 생과일, 잼을 발라서 싸갖고 가셔도 가능은 하세요. 아니면 이제 단백질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계란 흰자 같은 걸 드셔도 되고, 볶은 땅콩 같은 걸 같이 곁들여 드셔도 돼요. 그렇게 저효드식이 많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효드식을 꼭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효드식의 목적을 알고 계시죠? 방사성 요드 치료 전에 내 몸 안에 있는 요드를 가능한 뺀 상태에서 방사성 치료를 받았을 때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치료 전 2주간은 꼭 요드 섭취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는 저효드식에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